이번 시간은 사운드 옵서버 흡음재 종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흡음재 종류는 이제 굉장히 이제 다양하지만 이제 넓게 보면은 이제 몇 종류, 세 종류 정도로 이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이제 흡음재 중에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포러스 타입이라고 그래서 이제 어떤 기공이 있는 그런 이제 흡음재가 이제 대표적인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흡음재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이제 그라스홀 타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레진펠트 타입이 있고 이와 같은 이제 스펀지 피폼 타입이 있고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이제 생산 업체별로 이제 명명된 그런 이제 흡음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흡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포러스 스트럭처 구조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피부폼을 이제 확대해서 본 그림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은 이와 같이 이제 기공이 쭉 전체적으로 이제 연결된 상태를 이제 포러스 스트럭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 포러스 타입의 이제 흡음은 에너지가 이제 입사됐을 때 이런 이제 기공을 통과하면서 어떤 이제 점성이나 마찰에 의해서 이제 그 에너지가 이제 줄어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러스 타입의 이제 흡음재는 저희가 이제 확인하는 방법은 저희가 이제 이 흡음재에 이제 입으로 어떤 이제 바람을 불어보면은 이 바람이 통과해야지만 이제 어떤 포러스 타입의 이제 흡음재라고 보고요. 만약에 이제 이 바람을 이제 입으로 불었는데 이 통과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경우는 이제 흡음재라기보다는 어떤 이제 차음에 가까운 그런 이제 재료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그런 이제 흡음재는 다 이제 포러스 타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 포러스 타입은 이제 고주파에 어떤 이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는 흡음재에 대한 효과는 통상 이제 500Hz 이상을 이제 어떤 타겟으로 이런 이제 포러스 타입 흡음재를 적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설치 위치를 이제 한번 고려할 때가 있는데요. 실내에서 이제 어느 벽면에 이제 어느 거리만큼 떨어져서 설치하는 게 좋은가라고 이제 어떤 목표 주파수가 있을 때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실내 정제파가 이제 발생된다고 고려를 해서 이런 이제 파장의 어느 타겟 주파수의 파장의 이제 4분의 1, 4분의 3,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압력이 많이 형성되는 그런 위치에 이제 흡음재를 설치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어떤 레이어성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주파수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이제 벽면에 직접적으로 장착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멤브레인 타입이 있는데요. 멤브레인 타입은 이제 흡음재 종류에 있어서 사실 이제 특이한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흡음재라고는 이제 얘기할 수 없고요. 특정 주파수에 대해서 어떤 이제 타깃으로 어떤 이제 소음을 저감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어떤 이제 벽체에 이와 같이 어떤 공기 갭을 두고요. 이와 같은 이제 판넬을 설치해서 이 음이 이제 이 판넬을 이제 가진하게 되면은 이 판넬이 진동하면서 그 음의 이제 에너지를 흡수하는 그런 이제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와 이제 어떤 벽체와 거리가 필요하고 이와 같은 이제 판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 판넬은 우드, 플라스틱 보드, 이제 뭐 이런 재질을 이용해서 이제 저희가 이 멤브레인 타입의 이제 어떤 흡음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타겟은 이제 하여튼 로우 프리퀀시를 이제 저감하기 위한 그런 이제 흡음재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현장에서는 제가 그 건축 음향 쪽에 이제 이런 멤브레인 타입이 이제 많이 종종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이제 음악실이나 어떤 이제 콘서트홀이나 어떤 이제 저주파를 이제 저음을 이제 잡기 위한 베이스 트랩을
위한 목적으로 이런 이제 멤브레인 타입이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이제 자료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멤브레인 타입의 이제 적용은 이와 같은 식에 의해서 이제 어떤 타겟 주파수가 이제 설정이 돼서 이제 그 제품이 이제 설계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M과 판넬의 이제 면밀도, 매스와 그다음에 이제 이 디스턴스에 의해서 이제 어떤 튜닝 주파수가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튜닝 주파수를 이렇게 계산해서 여기에 이제 어떤 D와 판넬의 이제 매스를 결정해서 이 막처럼 이제 설치를 해서 저주파를 적응하는 방법이 멤브레인 타입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건축 음향에서 이제 많이 쓰이는 방법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도 이제 마찬가지, 이제 어떤 이제 건축 음향 쪽에 이제 많이 쓰이는 방법인데요. 캐비티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캐비티 타입은 이제 헬름홀츠 레조네이터의 이제 어떤 원리를 이용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 이제 그 판넬이 위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홀이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뚫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홀 뚫려진 데 보면은 이게 이제 각 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방 하나하나가 이제 어떤 헬름홀츠 레조네이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헬름홀츠 레조네이터에 의해서 음이 입사됐을 때 이 안에 어떤 이제 공명이 일어나서 어떤 이제 목표로 한 주파수를 이제 저감하는, 음을 흡수하는 그런 이제 방법에 의해서 이제 음을 흡수한다 해서 이제 흡음재에 들어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이제 타입이 캐비티 타입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시 이제 로우 프리퀀시에 이제 효과가 있고요. 이 경우도 이제 어떤 목표로 하는 이제 타겟 주파수를 이 같은 식에 의해서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H, 그다음에 여기 T, 그다음에 이제 홀의 이제 어떤 사이즈, 그다음에 이제 여기 뭐 베타는 이제 오프닝 레이트, 판넬의 이제 개구일이죠. 이런 그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튜닝 주파수를 이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요것을 이제 타겟으로 해서 이러한 제품의 어떤 이제 어떤 재원을 설계를 해서 흡음을 효과를 노릴 수 있는 흡음재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도 이제 평이한 흡음은 아니고요. 이 경우도 이제 어떤 특수한 흡음재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흡음재도 건축 음향에 많이 사용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이제 뭐 세 가지 흡음재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이제 효과에 대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이제 흡음재, 포르스 타입의 흡음재는 이러한 이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500Hz의 어떤 이제 흡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500Hz의 어떤 이제 소음을 저감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포러스 타입의 흡음재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이제 흡음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같이 이제 멤브레인 타입이나 캐비티 타입의 흡음재는 어떤 이제 저주파의 이제 저감을 이제 목적으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두 경우는 이제 보통 건축 음향에서 이제 많이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별도로 요 타겟만 저주파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보통 이제 이런 이제 멤브레인 타입이나 캐비티 타입의 이제 어떤 흡음재도 이런 이제 포러스 타입의 이제 흡음재를 이 부분에다 이제 추가적으로 어태치한다 그럴까요? 추가적으로 더 적용을 해서 종합적으로는 이제 저주파도 줄이고 이제 고주파도 줄이는 그런 이제 흡음재가 많이 개발돼서 나오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행해서 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요 경우만 보면은 요 같이 이제 어떤 100Hz 정도의 어떤 이제 문제가, 소음 저감을 위해서는 이런 대책이 유용하다
라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후음제의 종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특성에 대해서 각각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